지난 여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셨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눈에 띄는 분만 몇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을 주선해 주시는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이시고 현재 담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인사 말씀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신한국인성대학원 제14기 개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한 이야기, 이 세상에 이야기가 모든 것을 연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날마다 이야기함으로 해서 제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방금 서정학 이사장님께서 온고 지신에서 온고 창신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황 부장님 뒤에 불 좀 꽂아주시죠. 그리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자로 쓰면은 역사사 볼람,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줄의 거를 끄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집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성고께서 저한테 2월 말에 제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내일이면 학교에 3월 1일 부임하러 가는데 집에 어른께서 불천노 불이과 이거를 적어 주시면서 너가 이거를 못 지키면은 선생으로도 실패하지만 인간으로도 실패한다. 불천노, 화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마라. 화나는 일이 있으면 네가 네 스스로 새길 일이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하지 마라. 안일불두의 실수과 한 번 한 실수를 2번 이상 하지 마라. 논어 향단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저한테 적어 주시면서 이거 못 지키면 너는 선생으로도 실패하고 인간으로도 실패한다. 꼭 지켜라. 지금 우리 성고께서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리운 우리 아버지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남에게 옮기지 말고 2번 거듭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는 것. 많이 웃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현명한 우리에게 존경을 갖고 정직한 인간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내반을 참아내는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랄프 할드 에머스는 노년에 시인으로 활동했지만 젊었을 때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이다, 원죄인이다. 사람도 교회에 가서 숨 좀 쉬자. 왜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모아놓고 너 죄인이라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그거 주장하시다가 파문당했습니다. 목사직에서 쫓겨나가지고 만년에 시만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썼는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시요. 건강한 아이들 같은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듯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집에 계시지 말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나의 아름다운 기운을 서로 나누어 주시는 것만 해도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시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삭슬 마련해야 되는데 열심히 저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들 잘 나와가지고 아들이 보내주든지.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가 없어야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여기에 못 갑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 미리 조사하고 책 읽고 생각해서 가야 되지. 그냥 갔다 오면 내가 갔다 왔는 곳이 어딘가 그것조차 이름조차 모릅니다. 꿈속처럼 갔다 오지 말고 다 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눈 쌓인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두산, 흰백 머리도, 머리가 흰 산은 전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킬리만자로 이거 이 아프리카 원주민 말로 타조 머리산이라고 하는데, 타조 머리는 흰 털이 이렇게 솔방솔방 났는데 봉우리가 두 개가 볼록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백두산입니다. 저 유럽에 있는 몽블랑, 몽이라는 말이 마운틴의 이탈리아 말이니까, 라틴 말이니까 블랑, 히다, 몽마르트 전부 다 몽 들어가면 산입니다. 그렇죠? 몽블랑도 흰머리산, 다른 말로 하면 백두산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일본에 가셔보시면 지도에다가 대설산이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큰 대자, 눈설자, 대설산, 역시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에 백두산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귀로 먹는 말로 된 약, 입으로 마시는 약보다가 더 이로운 약,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약.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배려심, 창의성, 언어 능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행복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이야기가 빈약한 아이들보다가 훨씬 더 윤택하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귀로 먹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 출신, 경북 군인 출신 청년이 서울에 가서 신부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인 출신 청년은 장인어른이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군이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를까봐 경북 안에 있는 군이다, 이런 뜻으로 경북 군입니다. 이러니까 이 전라도 출신 장인어른 되실 분이 경북군, 그러면 충북군도 있고 전남군도 있고 전북군도 있나? 근데 어째서 경북만 군이 있노? 경북군이. 그래서 이 신랑 후보는 경북에 있는 군의군입니다. 근데 띄어서 말하든지 경북 군의 출신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말을 할 때 띄어서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 군이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 유학생이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인 흑인 여자, 뚱뚱한 여자가 이 남학생한테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유학생은 그 흑인 여학생의 의도를 눈치채고 혼잣말로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이거 왜 영족이야.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가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이튿날 공항에 와가지고 환송하는 데 와가지고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외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반성을 준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쥐를 삼킨 묘연 스님이 있는데 요 묘자는 왼쪽에는 여자 여자고 옆에는 젊을 소자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젊으면은 묘하다. 그래서 묘할 묘죠. 요 연자는 위에 개고기 껍질을 불에 거슬려야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울 연자입니다. 근데 10살 남짓한 이 묘연 스님이 공양을 하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캑캑거립니다. 그때 모 스님이 주지 스님이 딱 보니까 묘연 스님이 캑캑거리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달려내려와가지고 묘연 스님 등을 두드려서 속을 내려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이 편안해지자 그 부처님은 또 쏜사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주지 스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공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묘연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너 어쩌는데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네 목을 네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아 별거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부처님이 분명히 네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제가 공양을 하려고 국그릇에 보니까 죽은 쥐가 한 마리 쥐가 물에 빠져가지고 국 속에 들어가가지고 익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그 오그라진 앞발이 목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가다가 다 걸려. 그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니 너 그럼 그 쥐를 왜 먹었나? 그러면 이 묘연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박하 선생님, 고기가 먹고 싶었어 라고 아닙니까? 그릇 속에 있길래 예의 그릇에 가서 삼켰다. 자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내 국그릇에서 나왔는데 이거 들고 쳐들고 아이고 죽은 쥐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 국을 먹었는 다른 사람들 전부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사 당번 스님 안 그래도 애 먹고 했는데 국을 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쥐가 나왔으면은 이 식사 당번 스님은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내 국그릇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거 내가 먹고 새기는 수밖에 없다. 그게 불제자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켰는데 그만 여기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주지 스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났더니
내가 70평생 이렇게 절에 있었지만 부처님 돌부처 움직이는 거 오늘 내가 처음 봤다. 그 부처님이 움직이는 것을 나한테 보게 해준 묘연 스님, 어린 스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일어서서 어린 묘연 스님한테 절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해동 고승전이라는 우리나라 옛날 스님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들었는 사람 어떤 의식 가치가 생길까요? 이 묘연 스님은 이 쥐를 삼켰습니다. 왜 삼켰을까요? 어느 해 여름에 도 스님이 어린 스님과 하고 탁발을 나갔어요. 그런데 노 스님이 지팡이를 자꾸 굴립니다. 이 지팡이는 스님은 절에서는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기둥이 되는 주장이라고, 주장인데 인격화해서 주장자라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할 때 자자도 인격화해서 높이는 스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 이름에도 구기자, 오비자, 결명자, 식물 이름에도 뒤에 자자를 붙이면 높여서 전부 다 한약을 말합니다. 이 주장자를 쿵쿵 굴리면서 갑니다. 그래 아기스님이 뒤에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노스님 그 무거운 주장자를 왜 자꾸 쿵쿵 굴리시면 갑니까? 이 땀나는 이 여름에. 그러니까 노스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자를 굴리면서 가는 까닭을 너 아직 모르겠느냐? 예. 그럼 10리만 더 가보자. 또 굴리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예. 아, 스님 이제 생각이 났어요. 스님 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처녀 생각하느라고 그 처녀 응누르려고 그랬죠. 그럼 이 노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놈아 그걸 어떻게 알았노? 착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스님이 지팡이를 부르실 때마다 주장자를 부르실 때마다 길가에 있는 벌레들이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데 사람이 갈 때 탁 밟았을 때 그 벌레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노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놈아 그 아기 스님을 업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이면서 보통 사람 신발은 신발 바닥 밑에 7라페, 8라페, 9라페 신발 바닥을 촘촘하게 하는데 우리는 신발 바닥을 엉금엉금하게 해서 우리가 밟아도 밟는 사이에 짐승이 벌레가 밟혀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신발 바닥도 엉금엉금하게 해서 오합 7합회로 한단다. 10합회는 너무 촘촘해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죠. 이 신발에 이게 신발 해자인데 왼쪽에 가죽 격자가 있는 걸로 보아서 신발을 이렇게 만들 때 가죽끈을 중간에 넣어서 만든 것을 해라고 합니다. 신발 화도 있고 그 오얏나무 밖에서 신발을 벗지 마라. 그거는 니가 신발입니다. 그 신발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7라페를 신는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생명
생명 존중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벌레들 다 같이 우리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은 일체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계속해서 주장자를 굴리면서 신님만 더 가보자, 신님만 더 가보자. 스님들은 7합회를 지닌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친구 한 사람이 팔공산 밑에다가 별장을 짓고 저보고 당호를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뭐라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7날쯤 가서 멈추었으면 좋겠다. 7칠 멈출지 마루헌 7지헌은 어떻겠노? 8, 9할까지 가서 사람이 너무 넘치면 머시기 하니까 7지헌이 어떻겠나? 니 내 친구라면 내 말 들을 것이고 내 친구가 아닐 것 같으면 뭐 8지연이나 9지연이나 이렇게 너무 넘치게 가면은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삼국유사 속에 조신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다시 이거 레이저를 쏘니까 자꾸 바뀌죠. 조신은 어느 날 불공을 들이러 온 태수의 딸을 보고 그만 상사병이 걸립니다. 요즘 지금 절에 가면은 상사초가 피어 있습니다. 분노꽃 상사초. 그렇죠. 상사화. 꽃은 잎을 못 보고 잎은 꽃을 못 보는 서로 생각만 하는 꽃 상사화. 우리 청송 안동 지역에는 이런 보면 그것이 말이처럼 쭉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난초라고 했는데 난초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 상사화가 생각나는 병, 상사병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님은 그 태수의 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수의 딸도 스님을 보고 나도 스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둘이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안 생깁니다. 둘이 같이 살다가 결국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다시 절로 돌아가고 또 태수의 딸은 태수의 딸대로 아기를 잔뜩 안고 현실 아버지 밑에 밥 얻어먹으러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 속에 나오는 조신몽이라는 조신의 꿈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고 별반 다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무염선사가 있습니다. 신라 때는 당나라에 유학 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스님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온 무염, 때묻지 않았다. 무염선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등짐장수, 등짐장수는 부상이다 그러죠. 보따리 장수는 보상이다. 그걸 합쳐가지고 보부상이라고 하죠. 등짐장수 청년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은 좀 벌었는데 까막눈입니다. 그런데 무염선사가 존경받는 것을 보고 나도 돈만 벌어서 뭐하나 이거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무염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무염선사는 또 어떤 분인가? 길 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 분입니다.
스님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이 옷 속에 있는 이 친구들이 지금 밥을 먹는 중인 것 같아. 그래서 밥 먹기 좋도록 하려고 가만히 내 몸속에 있는 이가 지금 내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 내가 움직거려 버리면 제대로 못 뜯어먹으니까 뜯어먹으려면 제대로 뜯어먹으라고 하고 나무를 짚고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사람이 무염선사입니다. 그래서 무염선사한테 가서 스님 도대체 부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합니다. 즉심시불이라 즉 곧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맑은 마음이 곧 부처이지. 누구나 맑은 마음을 가지면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니도 부처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니도 예수님 되십시오. 이러면 맞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부자지간이면 성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고 예시고 성이 틀립니까? 목사님이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단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사도 바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이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농사를 짓던 분이, 아니 서양 사람들은 성을 뒤에 붙이잖아요. 서양 이름을 뒤에. 하느님, 예수님, 님자 다 같은 거 보면은 님씨가 성이 아닐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됐다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즉심시불, 네 마음이 맑으면은, 네 마음이 맑으면 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득짐장수는 글을 하나도 모르고 문자도 모릅니다. 즉심시불, 집신이 부처란 말이다. 그래서 득짐장수 청년은 집신을 부처라고 하니까 그날에서 부처 집신을 신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벗어가지고 품에 안았다가 머리에 올랐다가 이거 도대체 스님이 왜 이 집신을 부처라고 할까? 그러다가 무릎팍을 칩니다. 아, 집신은 냄새나는 발에 신겨가지고 자기 몸이 따라 없어지도록 움직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집신 같은 행동을 해야 부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불경을 한 줄도 안 외웠지만 불경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스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등짐 장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등짐 장수는 부처님이 되었는데 무염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날도 맑고 하니까 저 앞 냇가에 가서 솥을 걸어가지고 밥을 지어서 거기서 부처님께 봉양을 올리도록 하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모처럼 야외에 가서 밥 지어 먹고 좀 놀아보자,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이 등짐 장수 청년이 솥을 걸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 솥은 발이 3개니까 돌멩이 3개를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솥을 얹고 왔습니다. 혹시 본칠점을 없는지 가보거라. 다시 한번 가봐라. 끝 쫓아와가지고, 아, 그럼 이걸로 불을 넣으면 양옆으로 불이 새 나가겠구나. 불 들어가는 쪽은 열어놓고 불 나올 쪽은 전부 다 막아가지고 불을 모아도록 했으면 좋겠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또 한 번 가보거라. 왜 스님이 다시 가보라고 하실까? 아, 굴뚝을 세워야 되겠구나. 굴뚝. 다 먹어버리면 불은 어디로 나갑니까?
굴뚝을 만들고 또 스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또 한 번 가봐. 봄이니까 바람이 이리 불었다고 갑자기 어느 날 바깥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솥 걸었는 둘레에다가 담을 쌓아야 되고 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또 한 번 가봐. 스님이 오시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뜨거운 돌을 떠가 또 한 번 더 가보러 갔다 왔습니다. 스님 왜 갔다 다시 한번 가라고 하실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밥을 퍼가지고 얻는 그렇게 밥상 대신에 놓는 돌을 하나 놓아야 되겠다. 스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또 한 번 더 가봐. 우리끼리 먹으면 안 되는데 부처님을 모셔야지. 부처님 앉을 좌대를 또 그 옆에다가 또 나무 그늘에다가 모셔다 놓고 또 부처님까지 모셔다 놓고 다녀왔습니다. 총 몇 번 갔을까요? 9번 갔습니다. 9번 갔다 왔는데 한 번도 똥개 훈련시키나 이런 소리 안 하고 말없이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그 노스님이 젊은 등짐 장수한테 절을 합니다. 스님 왜 저한테 절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9번이나 시켰는데 단 한마디도 군지렁거리는 소리 하지 않고 갔다 왔노라. 너와 같은 사람이 바로 부처님. 저는 불경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 불경 한 구절도 못 외워도 좋다.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이분은 부처 법명을 받습니다. 그 변명이 뭘까요? 부정선사입니다. 9구자에 소정자 소철 9번 고쳐거라. 그럼 이거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해동 고승전이라는 우리나라 옛 스님들 이야기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저 서양에 가면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헤어질 때 칼을 붙잡들어 가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아들이 갖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아들이 칼조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 근데 우리나라 고구려의 유리왕 그 전설 보면 거기도 주춧돌 밑에다가 부서진 뭐를 집어넣고 나중에 부자가 만날 때 그거 신표로 맞춰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서양에 있는 이야기나 동양에 있는 이야기 무슨 맥을 타고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동양의 신청이나 또는 콩쥐 팥쥐 이야기, 서양에 가면 신데렐라 공주 그 이야기하고 줄거리나 구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손자 손녀들한테 해줘가지고 그것을 의문을 가지게 나는 잘 모르더라도 그 의문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배 할매들의 의무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무염선사와 구정선사의 속그런 이야기하고 노스님하고 들여다보면서 무언의 가르침, 말 없는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제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를 비광으로 본다. 이런 자세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정선사 9번 소철
뜯어 다시 고쳐 걸면서도 일념의 어지러움이 없었다. 이르거니 인욕, 욕된 것을 찾는다. 네가 뭐 나쁜 놈이니, 네가 뭐 어떤 놈이니, 뭐 뒤처리를 제대로 못했느니, 암만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만 깨끗하면은 참고 백입수만 있으면은 된다. 그게 인욕입니다. 참을인 욕대, 인욕의 도로 이어진 여기에서 변노 구정선생 이 가르침입니다. 그게 부인상과 구인상 거기에 있는 구정. 여러분 요즘 소나기 오죠? 어느 마을에 고집센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감노인이 오늘 우리 소 길렀는 거 시장에 내다 팔고 다시 송아지 사와가지고 겨울 잘 길러가지고 다음 내년 여름에 황소되거든 갖다 팔고 나머지 돈 남가가지고 좀 쓰고 그렇게 하세요. 을노인이 말합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안 돼. 비는 무슨 비? 그러면 우리 손을 걸고 내기하죠. 비가 오면 내 손을 네 줄게. 비 안 오면 네 손을 놔도. 그래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 손을 빼앗겼어. 조금 가다 보니 또 그쳤어. 다시 받았어. 시장에 가서 오늘 소 내기를 하면서 오는데 계속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반복하더라고요. 소내기비에서 소나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소나기 전설 2. 어느 해 날이 몹시 가물었는데 그늘 밑에 한 스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덥다 부치지라.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몰고 그늘로 들어오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덥고 오늘 또 비는 오지 않을 거고 나는 뭘 먹고 사는 이런 세상. 이놈 속 확제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스님이 오늘은 어쩌면 비가 올 것 같으니 좀 지만하시고 좀 참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농부가 비는 무슨 비 내기합시다. 오늘 비가 오면은 나는 내 소를 스님께 드리겠어. 스님은 나한테 뭘 주시겠어? 나는 뭐 드릴 거 없고 배낭 뒤에 배낭에 쌀 시주했는 쌀 몇 점 있는데 이거라도 드리지. 정말로 비가 그러니까 스님이 아마도 오늘은 비가 내릴 것 같으니 조금 참아보십시오. 이러니까 농부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비 온다는 소리 수백 번 들었는데 한 번도 비 오는 거 못 봤어. 그냥 나를 달래려고 나를 위로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하지 마시오. 정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시 뒤에 비가 쫙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인 소 이까리 이건 일본말 아닙니다. 이끄는 끈이라는 뜻으로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까리를 스님한테 드리면서 스님 제가 내기에서 졌으니까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요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비가 온다고 알아맞히셨습니까? 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은 뭐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이런 옷을 입고 땀이 나거나 말거나 맨날 돌아다니는데 땀에 옷에 땀이 젖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나면 습도가 없으면 이 소금기가 말라가지고 옷에 소금기가 거칠거칠한데 비가 올 때쯤 돼가지고 습기가 좀 많아지면 습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만져보면 옷이 약간 눅눅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이 정도 같으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유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 시간에도 많이 그 개념을 설정해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다음 일반화하는 이 과학 원리 발견의 그 원리를 스님은 평소에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논부는 무작정 과학 지르고 하다가 낭패를 당했죠. 근데 일어서면서 스님이 내가 절에 있는 사람이 이 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돌려드릴 테니까 가서 농사를 잘 지으십시오. 100번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이죠. 스님이 등에 메었는 주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배낭이라. 배낭은 일본말이나 외국말이 아니고 한자말이고 등배자, 주머니 남자, 등에 있는 주머니. 그렇죠. 요 옆에 월배 있죠. 월배 여기 있는 달 뒤, 달의 등이라는 뜻입니다. 월배 근처에 월촌도 있고 월암도 있고 월옥도 있고 전부 달과 관련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민속학에서는 달 이르면 여성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기가 가졌을 때 보름달일 때 입을 벌려서 달을 먹는, 그래서 아기가 튼튼해지고 아름답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 고래의 풍습이 달에서 비롯돼. 자, 그러면은 이 소나기 전설 이 무렵에 경신대기근 이 기근 이야기는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이 추워가지고 여름에도 추워가지고 죽었는 사람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는 나와버리고 시체가 입고 있던 옷을 꺼내가지고 입었던,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게 지금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나기 전설 3가 있습니다. 소나기는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러면 비가 안 와요. 이걸 가지고 국지성호우라고 하죠.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집 마당에 비가 오면 다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전 세상에 비가 다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마당에는 비가 왔는데 심부름 가려고 이웃 마을로 가다가 보니까 비 그친 다음에 가보니까 우리 집 근처는 땅이 젖었는데 연마원에는 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걸 가지고 국지성호우라고. 이 소나기는 소의 등이 있는데 등 이쪽으로는 비가 오는데 소 등 왼쪽으로는 비가 안 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소낙, 소 등에 떨어질라 비, 소낙비. 또 어떤 사람은 소내기비를 쏘내기비라고, 쏘내기비, 소낙비를 쏘낙비라고. 이걸 가지고 된소리 현상이라고. 소주를 가지고 소주라고. 앞으로 쇠주가 돼. 우리 후손들은 계속 힘들게 살면 우리 후손들은 소주나 쇠주가 아니고 샤주를 마셔. 자, 여기에 소 왼쪽 등에는 비가 오는데 소 저쪽 등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 동화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일본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뭘 보고 알 수 있는? 이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소가 지붕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기와집으로 팔짝 지붕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뭘까 될까요? 막배 지붕. 우리나라 지붕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팔짝 지붕, 막배 지붕, 우징각 지붕 저쪽에
비설산에 가면은 이호정 거기에 가면 밥이지. 무진가 갔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이 트럭 속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를 싣고 가는 뒷모습. 남았습니다. 자, 가난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부자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암만 해도 먹고 살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큰 마음 먹고 아버지, 제가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저 없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뭐냐 알아?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3년 만에 우선 놈 5마지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5마지 돈을 모은 다음에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5마지 돈을 마련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고향까지 갔다 오면 다음 일거리가 끊어지면 곤란하니까 중간쯤 대전쯤 오시면은 내가 돈을 전해드릴 테니까 아버지 우선 이 5마지 돈부터 먼저 사놓으십시오.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면 내가 몇 년 더 일을 해가지고 나머지 5마지 살 돈을 준비해서 다시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달떠같이 아들이 준 돈을 얼마나 유관하게 품에 품었다가 한참 가다가 또 꺼내보고 또 한참 가다가 또 꺼내보고 앉아가지고 쉴 때도 만지고 이러다가 어느 내과에 이르렀는데 탁 만져보니까 돈이 없어졌어. 내가 아까 앉았던 자리에서 이렇게 만졌는데 일어설 때 흘렀는 거예요. 흘레벌떡 되돌아갔어. 흘레벌떡 되돌아갔더니 거기에 어떤 노인이 한 분 앉아요. 그 노인 앉아요. 그 아버지가 헐레벌떡 잘 오니까 혹시 뭘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아들이 3년 동안 일을 해서 놈 5마지 살 돈을 저한테 주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4세기 돼서 돌아오는 길 여기 있어. 거기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 돈을 주어가지고 주인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 노인 고맙습니다. 어디에 계시는 누군지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들이 해먹고 벌었는 돈을 가져가시고 나는 늙은 사람인데 내 주소 알아 뭐하겠습니까? 그만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번 절을 하면서 그놈을 들고 내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내과에 왔는데 그 내과에 어떤 청년이 물에 빠졌어요. 술 먹고 아무도 안 건져줍니다. 절마 저거 맨날 술 먹고 절마 한 혼날라 봐야 돼. 빠져가지고 지금 떠내려가는 중인데도 사람들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놈 5마지 살 돈 그거를 꺼내가지고 누가 저 청년을 살려주면 이 놈 5마지 값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려있던 청년들이 정말이요 정말일세 나는 늙어서 못 구하러 들어가지만 자네들은 빨리 그 청년을 꺼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5마지 값을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목숨을 구해가지고 물에서 건져서 나온 청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저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신 것 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날도 다 저물어 가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날이 저물어서 못 가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지금 가봐야 산중에서 길을 잃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느니 자네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 지겠네. 돈은 청년들 다 갈라줬고 없고 그 청년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우리 집에 어른한테 인사하시죠. 사랑방에 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들 돌려준 그 노인이 그 방에 앉아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노인이 돈을 그 사람한테 주어서 안 돌려줬으면 이 청년은 꼽다시 무슨 뜻인지 알죠? 쫄로롬이 무슨 뜻인지 알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출이반이 나갈 줄 너희 너한테 나온 것은 나한테 돌아온다. 출아반은 내한테서 나가면 내한테서 돌아오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많이 베풀면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럽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갑자기 춤을 그려. 그렇게 아들이 서로 재산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3분의 2는 2세들, 재벌 2세들이 재산 다툼 싸움 벌어요. 이건 내가 있을 때 돈 벌었는데 여기 이 집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원님한테 찾아가서 이 밭은 우리 형은 과거 공부한다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핑핑 놀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파이군 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들이 내가 장남인데 장남 몫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주장하는데 원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님이 암만 머리를 짜내도 이 둘 형제가 고집불통이어가지고 도무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님이 생각도 못해서 우리 마을 뒷산에 가면 노 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 스님이 굉장히 지혜롭다 라고 하시니 이 구절을 산탄구 수토주 이 뜻을 빨리 알아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아들 둘 형제가 서로 이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뒤에 우리 한문 박사인 김종환 박사하고 그리고 김한성 선생님하고 이 앞으로 강의하실 겁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산탄구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수를 토한다. 이 뜻이 의된 뜻인지 빨리 알아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마을 뒷산에 있는 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 이리저리 생각하더니 산탄구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하는데 어떤 형제가 서로 재산을 다투었어. 뭘 가지고 다투었느냐?
절구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절구는 한쪽은 돌절구, 한쪽은 넓고 밑은 좁아가지고 그러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굴렀더니 산 위에서 굴러가지고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한테 그 절구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는 죽을 고생하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굴러내려가. 굴러내리니까 뚜글뚜글 일로 내려가 오른쪽으로 가면 형이 가고 왼쪽으로 굴러가면은 동생이 가진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굴러갈 때 형이 막 박수치고 왼쪽으로 올라갈 때 동생이 막 박수치고, 그런데 저 끝에 가가지고 약간 도톰한 바위에 턱 부딪히더니 절구가 반 조각이 돼. 그럼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원님이 스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있는 건 형이 가지고 왼쪽이 더 상석이다 그랬죠. 좌천이 보여. 왼쪽이 더 예절방위 쪽으로 위. 자, 왼쪽에 있는 건 형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동생이 가지고 반 쪼개진 절구 가져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제는 구슬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이 구슬 형이 해. 아니야,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동생 네가 해. 서로 밀었어요. 서로 구슬을 양보하다 보니까 구슬이 꼴로 불러가고 내가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이 아까운 구슬. 그래서 들어갔어요. 구슬을 찾는다고 들어가 보니까 구슬 빠뜨릴 때는 한 개 빠뜨렸는데 그거 가보니까 구슬이 2개 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슬을 하나씩 각각 가졌대요. 형제 투금이라는 이야기 있죠. 동북 여지 성남에 나오는 이 성주 이시들 이야기입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는 상명. 그 이조년에 큰 년이 200년, 둘째 년 2000년, 2만년, 2억년, 이조년. 이조년이 읊은 시조가 바로 그 시조입니다. 이해숙 시인님 성주의 시 아닙니까? 네, 이해공 시인도 성주의 시. 그런데 그 응년하고 천년하고 둘이 저 서울에 벼슬자리 있는 거기에 살 때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금덩어리를 동생이 하나 주었어. 가다가 동생이 또 하나 주었어. 금덩어리 모두 몇 개입니까? 2개가 되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는 자기 가지고 하나 더 준 2번째 거는 형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형이 둘 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배를 탔어. 배를 타고 이제 건너오는데 한가운데 왔을 때 동생이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 넣어버렸어. 형이 아이고 아까운 금덩어리를 왜 물에 던지느냐. 형, 내가 금덩어리 2개 주워가지고 형한테 줬잖아. 하나는 주고 하나는 내가 했잖아. 근데 형이 없었더라면 그 금덩어리 2개 했을 텐데 형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형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형이 자꾸 미워지려고 해. 나는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을 미워한다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 금덩어리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렇게 던져버려. 형도 금덩어리를 꺼내더니 그 말이 맞다. 니하고 내하고 오면서 금덩어리 줍기는 네가 주었지만 만약 나 혼자 왔으면 그 금덩어리 2개 다 내가 주어가지고 내가 했을 건데 네가 주었으니까 네가 자꾸 미워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금덩어리를 던지게. 이게 동국 여지 승남에 나오는 형제 투금, 형제가 던질 투 금덩어리고, 그 여지 승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 산이 절구를 삼켜가지고 싸우면은 둘 다 못 씁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면 니도 하나 나도 하나, 물이 구슬을 토해준다. 설탕구 수토주의야. 이게 구슬입니다. 이게 그 박수근 하백의 절구, 이 그림이 수억 원이 간다고 합니다. 무채색인데도 여러분, 김만국, 의성 김씨입니다. 김만국은 대제학 김숙의 아들인데 12살이 되도록 천자문을 하늘 천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집안의 수치다. 대제학이면 학문으로서는 어떤가는 집안인데 천자문도 모르는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다. 호주를 파내야 되겠다. 그때 마침 작은아버지가 안동으로 부산을 형이 안국이를 가르치면서 이놈을 데리고 가서 안동에 가서 농사꾼을 만들든지 거기에 가서 버리고 오더라. 그러니까 김한국의 작은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김한국을 가르치려고 아무리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나이는 점점 커가지고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마침 그 고성 이시 그 부사 한 사람, 옛날 그 김만국 그 집안하고도 조금 아는 분인데, 이분이 완연한 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김만국의 작은아버지가 혼담을 넣었어요. 그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런 하나도 모르네. 그런데 건강하고 하니까 대립사위로 데리고 가서 일을 좀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주게 보냈어요. 근데 그 장가를 보냈는데 김안국은 장가 가가지고 계속 누워 빈둥거리기만. 근데 그 집 딸이, 부인이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18사략의 역사책입니다. 중국의 18개의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었는가, 어떤 나라는 200년, 300년 갔는데 어떤 나라는 50년 만에 망하고 말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 교훈이 됩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자기 신랑인 김안국한테 해줬어요. 김안국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고 정말 재밌네. 그거 어디에 있는 이야기요? 이 책에 있어요. 18사람을 가르치면서. 아니 그 책 속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거 무슨 글자요? 그렇게 해서 글을 익혀가지고 밤새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근데 시험관이 딱 보니까 시험 칠 때요, 여기 그 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딱 적었는데 그 인적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조부는 누구고 본관은 어디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거 딱 적어가지고 붙여놨다가 여기에 뽑혀있는 것만 뜯어가지고 열어보면은 이게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뜯어보니까 김만국, 김숙, 시험관이 김숙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그 우리 안국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럼 글자 한자도 몰라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는데 저 안동으로 보내버렸는데 그런 놈은 우리 집 자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다시 꺼내지 마라.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김만국은 집에 못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관방에 있었는데 시관이 와가지고 그 김만국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네 썼는 거 외워봐라. 이거 무슨 뜻이고 다 알려. 그래서 김만국이는 그때부터 다시 공가로 복귀했는데 이 김안국은 그 뒤에 대제학도 높은 벼슬도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의 안국동 거기에 살았다 해가지고 안국동. 근데 한글 소설 김안국전이 있습니다. 그 김안국전은 이러한 김안국을 이야기를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럼 김안국 의성 김씨인데 이분이 이천에서 사실 때 이황 선생이 이천 지나다닐 때 김안국 선생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지나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안국은 태위 이황 선생보다가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 문집에도 나오고 이황 선생님이 김안국 선생한테 쓴 문안 편지도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안국 선생의 글씨입니다. 천장 한자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잘 씁니다. 안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의성에 모셔져 있습니다. 의성에 우리 이병묵 회장님 사는 마을에 영천 이시마을에 거기 이광준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빙계서원 의성 읍내에 있던 그 신진우 국회의원 그 집안의 서원인데 임지들한테 불타는 바람에 그거를 다시 건설 건립 중건이라고 합니다. 재건을 의성 빙계 계곡에 하는데 이 빙계 계곡에 여기에 얼음 기운이 돌 사이로 나온다. 빙계 계곡인데 거기에 가면은 빙계 서원이 있는 이 빙계 서원 뒤쪽에 가면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에 김안국 선생을 모셔놨습니다. 위패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의성 김씨 그러면은 여기 광주 이시 사는 마을에 계시는 분도 이분도 선비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3가지 남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사기 속의 석분. 석분은 한나라 유방의 마부였으나 말 모으는 마부였으나 나중에 한나라에서 대구가 좀 정승이 됩니다. 마부가 어떻게 정승이 됐을까요? 이 마부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마부까지 올라갔는데 그 아들들 4아들 있었는데 그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아들하고 석분하고 한 사람 앞에 녹을 2,000석 받았습니다. 그럼 아들하고 아버지 녹을 다 합치면 만석이 됩니다. 이 지금 만석분입니다. 그러면은 마부를 하면서도 겸손하게 행동하고 남을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석분이 되고 정승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석분이 밥을 안 먹습니다. 단식을 아들들이 아버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막내가 아버지 덕분에 출세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마을 앞에 들어올 때 마을 앞에 노인들 계시면은 절대로 마차 타지 말고 내려서 걸어오라. 그게 우리 집안의 가르침이다. 그랬는데
이 막내가 마치고 내려오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마을 앞에서 안 내리고 그냥 집까지 마치 타고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동네 동부 입구에 마을 어른이 없더라도 네가 출세했다고 동네 앞으로 말을 타고 들어온다. 자가용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그런데 그거를 아들한테 괌 지르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굶는 거. 아들이 응원해가지고 막내 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반성하죠. 그래서 아들들이 전부 다 옷옷을 옷 이거를 이렇게 한쪽 어깨를 벗긴 왼쪽 어깨를 벗기면 좌단이고 오른쪽 어깨를 벗기면은 우단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무슨 이견 내놔놓고 좌단 하시오 어깨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좌단 왼쪽으로 벗겼고 오른쪽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벗기는데 왼쪽 오른쪽 다 벗기는 거는 육단이라고. 이게 죄인의 모습. 이건 지금 우단을 하고 있는. 이건 입관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복하기 전에 상주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한쪽 어깨를 벗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사기 속에 나오는 인상묘하고 연파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오늘 생각하겠는데 육단 부형, 육단 양쪽 어깨를 다 벗기고 이게 그 부형 짊어질 부의 가시형 가시 막대기를 짊어지고 연파가 인상묘한테 잘못을 비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그 육단, 좌단 이런 것들은 참 그 사기라는 책 속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어떤 선비가 중국의 사신으로 뽑혀갔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과시하는 거 있죠. 우리는 뭐 수염이 3,000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며칠을 올라가도 못 올라갑니다. 조선에는 그런 거 있나? 그러니까 이 선비가 귀가 죽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밭이 있다. 하늘에 밭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중국의 그 신하가 조선에 하늘 위에 밭이 있다고 하니 어디 가서 내가 가서 구경하고 와야 돼.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갔는데 그 사신이 돌아오는데 중국의 그 고위 관료가 밭 구경하겠다고 따라와. 그럼 이거 말릴 수도 없고 왜 좋겠습니까? 4세기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어른한테 인사를 했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네 얼굴이 왜 그러나? 별일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겠지? 예, 거기 가서 뭐 서로 자기 나라 높은 거, 깊은 골짜기 뭐 이런 거 자랑하다가 저쪽에서 하도 과장해가지고 가길래 저도 지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하늘에 밭이 있다고 거짓말했더니 저 사람이 그걸 알고 진짜 돌아왔습니다. 왜 좋겠습니까? 왜 좋겠습니까? 야야, 그 중국 사신한테, 중국 선비한테 좀 한숨 자락하고 우리 둘이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궁리를 했어. 좋다. 생각이 났다. 나가가지고 동네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한테는 술을 한 잔 대접하고 저 중국 사신이 깨어날 때쯤 돼가지고 마당에서 춤을 추고 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사탕을 사주면서 신호가 가거든. 울상을 짓게 해. 그러면 노인들은 노래 부르고 아이들은 울상을 짓게 말을 맞추어 놓고 중국에서 온 선비가 다 깼습니다. 자, 이제 쉬었으니까 밥 구경하러 갑시다. 아들이. 노인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앞에 들어가면 이 노인들은 왜 이렇게 웃고 이렇습니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조금 가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막 울상을,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거든 울라고 했기 때문에, 사탕 얻어먹었기 때문에 막 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까 노인들은 막 춤을 추더니 아이들은 왜 웁니까? 이러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밭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 밭 구경하라고 하려고 하면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걸립니다. 그 30년, 라이 30년. 아이고, 그럼 노인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아이들은 그 밭에 농사지로 가야 되는데 갈 때 30년, 올 때 30년, 갔다 오면 60년 노인 되었군요. 이 아이들은 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시보고, 자, 언제 우리 갑시다. 중국 사시니까 많이 생각해보니까 역시 가는데 30년 걸렸고 오는데 30년 걸렸고,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몰라. 한국 알겠습니다. 내일 돌아가가지고 이따 갈 때니까 그렇게 알고 헤어집시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신이 그만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하늘에도 천전이 있다. 그래서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죠?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집안 주세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 집집마다 노인이 한두 분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은 범절이 있고, 노인이 없는 집안은 천태만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년, 라이 천년. 자, 지금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5분 지났습니다. 어디쯤에서 휴하면 쉬었을까? 몸이 약했던 김정성은 튼튼한 사윗감을 구하려고 방을 했습니다. 튼튼한 사윗감. 이 밑에서 나를 얻고 산골짜기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튼튼한 사윗감을 구해야 자손도 많이 보고 영화를 누리겠다. 그래서 전부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삼형제가 도전했는데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실망 다. 그런데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버지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야 이래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노인을 얻고 장인 될 사람을 얻고 올라가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앞에 떨어졌는 삼형제는 어디쯤 가가지고 휴 했습니까? 요쯤에서 첫 번째로 휴 했지. 아, 여기서 휴 했군요. 그러면서 휴 소리 하면서 쉬면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쯤에서는 혹시 휴 하지 않았습니까? 이쯤에서도 엄마들 휴 했지. 아, 여기서 또 휴 했군요. 조금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는 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한번 했어. 요래면서 지는 다른 사람 흉내를 내면서 휴 하고 다 쉬면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성공했다.
중간에 그렇게 안 묻고 휴 했으면 자네도 탈락 이렇게 될 텐데 이 아들은 어디쯤서 휴 했습니까? 요래 물으면서 휴 소리를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꾀를 부려서 성공했더래요. 그럼 그 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경륜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총각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이런 어린 싹이 자랐어요. 이 나무는 겨울에 시련을 찬바람을 겪지 않으면은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둘레에 아무 것이 없이 살아도 이렇게 같이 시장에 갔다 오고 다 떨어진 잎을 가도 같이 듣고 살면은 행복하다. 그렇죠. 이런 곳에 가서 살면 이때는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죠. 부디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학생이어야. 그럼 제 강의는 모두 마치고 7분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 6분 더 이상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질문을 못 받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한마디만 좀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우리 신박사님 강의하신 내용이 네.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노인의 지혜를 젊은 사람이 배우라는 거고 지금 이 사회가 나가면 전부 노인이고 젊은 사람은 시하려고 해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강의가 과연 맞는가 그거 저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 옆에 사람한테 하고 내 옆에 사람은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면 나 하나 꽃 피우지 못한다고 꽃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나 하나 꽃 피운다고 달라지겠느냐 하지 마라. 내가 꽃 피우면 내 이웃이 다 꽃 피우고 이러면 온 세상이 다 꽃 피우지 않을까. 내 젊은이들하고 우리하고 우리도 이 중에서 젊은 사람 많습니다. 나이는 70, 80이 됐지만 청춘 같은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나이는 젊지만 우리보다가 정신이 더 늙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기 방경권 선배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방경권 선배님 다음 주에 강의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저기 전화번호를 안 남겨두신 분은 옆에 사람하고 그냥 소문 듣고 따라오신 분은 저기에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겨두시면은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명현 선생님 다 되셨습니까? 조경규 이사님 빨리 앞으로 오시죠. 빨리 와. 오늘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